많이 공유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안 했다 무슨 알고는 있다 하는 손은 뭐 들어주실까요? 알고는 계세요? 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해보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그거를 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다루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제 요거 드렸던 거는 지난 시간에는 폼은 그 우리가 리스트 했잖아요. 집합형 하면서 딕셔너리랑 뭐 리스트 같은 그런 그 집합형 자료형을 하면서 그 자료형을 좀 유용하게 다룰 수 있는 반복문 중 하나의 폼문을 다뤘었고, 그거랑 다르게 이제 파이썬에서 while문도 쓸 수 있거든요. while문이라는 반복문도 한번 요구를 드렸었고, 이거는 오늘 처음 다루는 건데, 그리고 while문을 다루려면은 자연스럽게 while문 뒤에 조건문이 붙거든요. 조건문 뭐죠? 조건문? 뭘로 쓰죠? 파이썬은? 몰라요? if. 그렇죠. if문. 그래서 사실 이 조건문과 반복문만 알면은 거의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을 다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요 정도 제가 요거 드렸죠. 그 연산자 정도, 비교 연산자. 그리고 조건문에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불리안이라고 하는데, 불린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줄여서 불이라고도 하는데, 요 정도를 한번 찍먹만 해봐라 이게 요거를 드렸었는데, 요 중에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다 모른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다 처음 들어본다. 뭐 for, while, if, 불. 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못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불. 그리고 if, while, form은 셋 다 모른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if, while, for는 대강은 알고 계실 텐데, if, while, for를 안다는 거는 이미 불 자료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은 이제 이 불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너리는 아시죠? 바이너리. 이 BIN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바이너리 아세요? 바이너리? 바이너리가 뭐죠? 바이너리 처음 들어봐요? 바이가 뭐죠? 바이? 접두사로 어떤, 그렇죠. 이 접두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근 접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호모지니어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지니어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호모가 같다는 뜻이고 헤테로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처럼 바이도 뭔가 두 가지를 표현할 때 바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또 바이너리는 0과 1의 이진수가 바이너리예요. 이진수는 아시죠? 이진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이진수? 다행히 이진수는 다들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뭔가 컴퓨터를 다룰 때 이진수를 이해하는 거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CPU가 이제 연산을 하고, 연산하는 거를 메모리에다 저장을 한다 그랬는데, CPU랑 메모리가 둘 다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 일종의 아주 미세한 전기 회로인데, 그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나가요. 전기가 나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거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원래 군사용도로 개발한 건데,
이렇게 표현되는 게 그 유명한 이게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의 역할이 뭐냐?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전자공학과 계신가요? 전자기학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전자기학이나 디지털 논리회로 공대 계세요? 공대? 아 오늘 아쉽게도 안 계셨는데 몇 명 계셨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전류가 흘러요. 당연한 얘기 같은데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류가 흐르고 전류를 끊으면은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흐르는 상태를 1로 보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0으로 봐가지고 이 트랜지스터를 다양하게 조합을 하면은 사칙연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칙연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0이죠. 이진수에서는. 이러면 1이에요. 2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숫자가 하나 올라가면 돼요. 2는 이게 올라가면 되죠. 3은 이렇게 빼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쵸? 맞아요? 이게 이진수인데 우리 좀 잘못 썼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수가 되는데 이 트랜지스터를 잘 조합을 하면은 연산을 할 수가 있어. 사칙연산을 하면서 또 뭘 할 수가 있게 되냐면은 이게 돼요. 엔드 오화. 엔드 오화가 뭐죠? 엔드 오화. 그래서 이거를 요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를 묶어가지고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라고 하는데 뭐 엑스 오화 게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는데 오화는 뭐냐면 두 개를 딱 흘려요. 이렇게 두 개를 흘려서 전류가 여기서 흐르거나 여기서 흐르면은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해요. 근데 반대로 둘 다 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둘 다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를 차단시키도록 만드는 게 엔드고 오하고 엔드는 전류가 여기랑 여기 둘 다 흐를 때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 놓는 게 엔드고 엔드 오화, 엑스 오화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뭐 흥미로우시면은 집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으로 컴퓨터가 작동을 하거든요. 모든 컴퓨터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또 바꿔서 바라볼 수 있냐? 전류가 흘러요. 1이죠. 이걸 참값으로 볼 수도 있어. 참값. 전류가 안 흘러요. 0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참 거짓을 가려내는 자료형이 불리안이에요. 그래서 조건문이란 참일 때는 계속 코드를 진행을 시키고 false면은 거짓이면은 코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건너뛰어라 이런 컨셉인 건데 그래서 요 참거짓의 부분과 이거를 반복을 하면은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요 순서도 같은 거에 짜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분기가 생겨요. 분기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보통은 이제 아랫목골로 뭐 특히 저기 시뮬레이션 배워보신 적 있어? 시뮬레이션 짤 때 그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 할 때 여기서 쭉 사건이 와가지고 여기서 분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놓으면은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yes면은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또 뭔가 이렇게 또 사건이 있어요.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yes or no가 분기가 되고 여기서 뭐 분기 없는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다시 분기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X와 No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또 중간에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쭉 이건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쵸? 이건 조건이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무슨 소리 하는지?
괜찮아요? 이제 요 컨셉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약속이 있어요. 오늘 내용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여기서 파이썬을 원래 공부해 보셨던 분이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파이썬이 아니어도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본 적이 있다라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R 하셨다고 했죠 지난번에. 네. 파이썬. 네. 다들 어느 정도까지 해봤어요? 어느 정도 해봤어요 파이썬? 파이썬 안 해보고 R 해봤어요. 네? R 해봤어요. 아 파이썬 안 해보고 R을 해봤어요? R로 어떤 것까지 해보셨어요? 지금 한 것까지 조건문 만들고 반복문. 그 정도? 실제로 프로젝트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파이썬 어디까지 해봤어요? 클래스 함수들 배우는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함수를 짜보는 걸까지 했어요? 다른 프로젝트를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없어요? 그래요? 혹시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R 얼마나 해보셨어요? 얼마나 해봤냐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프로젝트 수준으로는 안 해봤고 네. 그냥 시각화랑 뭐 정렬 필터 씌우고 하는 훌륭합니다. 반복문 쓰나요 R에서도? 네. 그래요? 왜 굳이 R을 저는 다루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 R에서 할 수 있는 걸 파이썬에서 거의 대부분 할 수 있고 근데 파이썬에서 할 수 있는 걸 R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색깔이 다르게 나오나요? 투로 자 투로 하면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요? 잘 안 보여가지고 네, 파란색. 네 파란색으로 나오네. 폴스 얘도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10, 10, 10, 10 얘네는 녹색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색? 이건 주황색으로 나올 텐데 빨간색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냥 이런 알파벳을 타입하면 이건 검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면 true를 앞 글자를 소문자로 해볼까요? true. 이건 그냥 검은색이죠. false도 false. 제가 여기서 각이 잘 안 보여가지고 어쨌든 잘 쳤죠. 근데 얘랑 뭔가 좀 달라요. 맞아요? 다른 이유가 자료형으로서 true와 false를 우리가 다루고 싶을 때는 앞 글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치셔야 돼요. 파이썬은 대소문자 구분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문자로 치셔야 되고 얘네는 그냥 글자인데 얘네는 뭔가 사전에 우리가 약속된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색깔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의미가 있는 자료형인데 그래서 해서 이거는 불자료형 중에 true냐 false냐를 좀 가리는 함수입니다. 불은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고 불의 true는 true죠. 그러니까 true의 불은 true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false의 불은 false예요. 그럼 이런 게 있다 그냥 아하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뭐 앞에서 헛소리를 했잖아요. 트랜지스터 얘기를 하면서 뭐 0이니 1이니 이진순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0은 뭐라 그랬죠? 0. 0은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자 이게 이진수가 제 전공이 이제 수리 최적화인데 수리 최적화할 때도 이제 막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서치넷 해가지고 의사결정문 듣는다 했죠. 봤죠? 이게 제가 하는 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단순히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뭐 hx, gx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함수 조건이 요거에 맞게 요거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최소해라. 이게 제가 하는 전공인데, 근데 여기서 이런 제약 조건을 넣을 수도 있어요. 모든 변수는 0 아니면 1이다. 이 0과 1이 훌륭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ax 플러스 ax1이라고 할게요. 그럼 bx2 cx3 해가지고 내가 어느 공터에다가 학교 로봇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무슨 로보니츠 그거 저희 과에서 이거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상학 과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영주는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그 로봇을 어디에다가 이제 주차를 시켜놓을지 그거를 내가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에 1번 지점에 하면은 x1 1이고 아니면 0이다. 2번 지점에 하면은 1이고 여기 주차를 안 하면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 요 앞에 있는 A, B, C는 각각 1번, 2번, 3번 지점의 주차 비용이라고 칩시다. 이게 왜 이진수가 엄청나냐면 여기 주차 결정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0이 되겠죠. 0을 곱하면 이게 아예 사라지죠. 맞아요? 얘는 여기다 주차를 해요. 여기 이렇게 주차를 해요. 그럼 1이라고 했죠. 주차를 하면은. 근데 1이 곱해주면은 요 비용에 대한 앞에 개수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주차를 안 한 데는 0이 곱해져서 사라지고 주차를 한 데는 1이 곱해져가지고 딱 그 해당 지점에 주차 비용인 개수만큼만 남아가지고 걔네만 살릴 수 있어요. 0과 1을 쓰면은. 뭔 소리인지 이해는 돼요? 이해돼요? 어쨌든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0과 1이 되게 강력한 숫자인 건데 만약에 여기다 주차하면 2라고 해봐요. 2라고. 그럼 2배가 곱해지잖아요. 그럼 비용이 그대로 안 살고 왜곡이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결정해도 그러면은 원래 있던 파라미터가 반으로 줄어들고, 근데 1이면은 그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살려낼 수 있고,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주차를 안 했으니까 그냥 그 개수를 없애버릴 수 있고, 그런 컨셉인데, 그래서 아까 전류를 흐르고 안 흐르고 개념을 보면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스위치 키면 전류가 흐르고 끄면은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도 배우는 거니까. 근데 0은 스위치를 끈 거예요. 스위치를 끄면은 거짓이죠. 그래서 0의 불자료형 값은 false입니다. 이해돼요? 뭐 이런 게 있어요. 1은 true입니다. 1 이외에 뭐 다른 숫자, 양수, true입니다. 그럼 음수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음수도 true네요. 그래서 숫자에서는 0만 false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문자열 볼까요? 문자열은 true네요. 문자열에다가 false를 적었어요. 그래도 true죠. 이거는 그냥 false라는 문자열이니까. 이해돼요? 리스트 볼까요? 리스트? 숫자가 들어있는 리스트 true예요. 근데 이 리스트가 비어있다. 그럼 false가 됩니다. 이런 컨셉이고, 그래서 리스트에 온갖 그리고 리스트에 이 불리한 자료용도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뭐야, 잠깐만. 그건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코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다 false만 집어넣을 리스트도 결국 false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true로 나오고, 문자열, 근데 이건 빈문자열이죠. 빈문자열, 비지 않았구나. 빈문자열은 false가 됩니다. 근데 공백이 들어가면은 true가 나오네요. 요런 게 이제 false and true다 라고 알고만 계시고, 이게 나중에 필요한 지점이 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for 이터레이션을 우리가 리뷰를 하자면 아 그래서 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그 0부터 999까지의 정수들을 리스트에 담아두는 코드인데 그 데이터가 있죠. 1부터 여기 999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for i in 데이터 하면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d가 될 수도 있고 i가 될 수도 있고 요 데이터 안에서 원소를 어떤 이름으로 뽑아올 거냐 순서대로 뽑아올 건데 어떤 이름으로 뽑아올 거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보통 i로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선수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그 의미 있는 야구 선수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야구 선수들이니까 플레이어스라는 변수로 저장을 했구나 추측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플레이어스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플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순서대로 하나씩 출력을 해봐라 하면은 뭐 이런 코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나는 그냥 단순히 요거를 하나씩 불러오면서 출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몇 명인지 세고 싶어. 몇 명인지 세고 싶어. 하나씩 플레이어에 불러올 때마다 n에다가 1씩 더하니까 요거를 불러오면은 n에 1이 더해지고 불러와서 1이 더해지고 불러와서 1이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트 안에 원소가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도 셀 수가 있죠.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포문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연습 문제에서 포문에 대한 트레이닝을 좀 더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포문과 다르게 포문은 내가 일정한 이러면 0부터 99까지 반복을 하거든요. 레인지라는 자료가 이렇게 쓰면은 0부터 100개까지 정수를 만들어요. 그럼 0부터 99까지 100번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숫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뭔가 100번 반복하고 싶은 행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100번 반복이 되겠죠. 인사를 100번 해야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이제 반복문의 형식이 하나 있고 이제 우리가 다뤄볼 건 while인데 while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초기 값이 4라고 칩시다. 4고 내가 총 몇 번 반복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초기 값이 4인데 내가 몇 번 반복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반복을 할 때마다 요 숫자가 변해야 돼요. 요 숫자가 변하는데 15씩 커진다 치고
식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초기값이 4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y를 이걸 설명 안 해드렸다. 자, 어디까지가 반복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문이 어디까지가 반복문에 해당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반복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인덴테이션으로 4칸을 띄게 되거든요. 그냥 탭으로 한 번을 쳐도 되고. 그래서 일단 초기값을 한번 출력을 하고 만약에 이 n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계속 변할 건데 200이 넘는다 라고 하면 빠져나가라.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뭐 되게 많은 다양한 코드가 들어가겠죠. 어떤 뭐 의사결정을 하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다양한 코드가 들어가고 그거를 수행한 뒤에 n은 15씩 커진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다양한 코드들 중에 예시로 n값이 뭔지 출력해보는 줄이 들어가 있고 저 4부터 지금 15씩 계속 더해지고 있는데 214까지 출력이 됐죠. 여기서 비교를 하기 전에 15를 더해주고 한번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이 200이 넘는지 판단해봐 해서 빠져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아예 200보다 넘는 숫자를 출력을 하기 싫은데 하면은 이 위치가 바뀌면은 그러면 200 전까지만 출력이 되겠죠. 이런 컨셉으로 쓰는 게 while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다뤄보지 않았던 게 if거든요. if는 뭐냐면 자 if 뒤에 지금 제가 대소 비교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 대소 비교의 결과로 불리안을 반환을 시켜주거든요. 지금 200이 당연히 500보다 작으니까 200이 5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거짓이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true죠. 이건 참값이니까. 그래서 이 if 뒤에 이 조건이 참이면은 그 다음 거를 실행을 시키고 요 블럭 요건 이제 if 블럭이 되겠죠. 여기 탭이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은 여기는 건너뛰어라.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보시면은 이걸 다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문이죠. 그 반복문 안에서 먼저 n 값이 200을 넘는지 확인해. 200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205야. 그럼 여기가 true죠. 그러면은 요 if 그 다음 단락을 실행을 시킵니다. 빠져나와라. 브레이크로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강제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데 빠져나오죠. 만약에 이게 아직 200을 안 넘었으면 여기가 거짓이 되니까 요 인덴테이션 안에 요거를 무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것만 실행을 시킵니다. 출력을 하고 여기다 15를 더하겠죠. 그리고 다시 while의 첫 줄로 돌아서 대소 비교하고 만약에 200을 넘으면 빠져나오고 200을 넘지 않는다면은 출력을 하고 15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while문인데 자 while문에는 우리가 범위를 포문처럼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틀린 조건이 예를 들어서 나와요. 지금 n의 값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죠. while문 안에서. 맞아요? 그리고 초기 n 값은 4죠. 돌려요? 지루요? 그래서 n은 그 어느 순간에도 3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항상 지금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절대 만날 일이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한루프를 걸게 됩니다. 탈출 조건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루프에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한루프를 만드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폰 쓰죠. 빅스비를 쓸 수도 있고 뭐 시리를 쓸 수도 있는데 시리야 부르면 얘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한루프를 계속 돌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리아라는 음성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조건을 만나가지고 while문 탈출하고 시리를 실행시켜 하면서 그때 시리를 실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while문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가장 핵심은 목이 좀 아픈데 자 가장 핵심은 범위가 지정된 반복을 하고 싶을 때는 for를 쓰고 범위가 아니라 조건 단위로 반복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이 코드가 몇 번 돌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반복문을 빠져나와야 돼 라고 하면은 while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간단한 탐색 알고리즘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그 탐색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는 while문을 쓰셔야 됩니다. while문을. 됐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if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사람 있어요? if는 너무 잘 써요? 필요 없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혹시 if는 아시나요? 그 앞에 성함이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민영철. 민형철. 혹시 if는 알고 계세요?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죠? 이거는 제가 굳이 코드로 안 보여드리고 이거로 코드를 어떻게 쓰는 건가 이거보다는 90%에서 이해를 하면 편하거든요. 어차피 코드는 이제 여러분이 안 짤 거잖아요. 챗GPT로 짤 거잖아요. 클로드나. 조건문의 형식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조건을. else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안다는데 이게 뭐냐면 확률과 통계는 다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이 사실 조건이란 말이 되게 수학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if 뒤에 달아놓은 조건이 이 전체 사건 중에서 요만큼에 해당한다고 해서 쳐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다 달아놓은 조건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블록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넘깁니다. 이해가 돼요? 뭐 어려운 컨셉은 아니니까. 그러면 elif는 뭐냐? elif는 앞에 if가 한번 나왔잖아요. else와 if의 합침인데 elif는 그 뒤에 나온 조건이 if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부분이에요. if의 조건에서 거짓인 부분, if의 조건에서 거짓인데 if의 조건에서 참일 때는 이미 앞에 있는 if문을 만나가지고 실행이 됐고 거짓일 때만 실행을 시킵니다. 앞에 있는 if의 문이 거짓인데 elif문의 조건이 참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if고 elif 조건이라고 하면은 말이 되죠. 앞에 있는 if의 조건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elif의 조건에는 포함이 돼. 이런 것만 실행을 시켜라 하는 게 elif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if 조건에서 내가 할당해준 부분이 요만큼이야. 근데 elif에서 내가 조건으로 걸어놓은 거는 요만큼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일단 실행이 됩니다. elif에서.
왜냐? if에서 이미 거짓인 부분이고 if에서 거짓인 부분이고 elif에서 참인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경우에서는 실행이 되는데 요 경우는 실행이 안 돼요. elif에서 참이지만 앞에서 if에서 이미 참이었잖아요. if에서 만나서 돌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else는 앞에 있는 if와 elif 조건에서 모두 포함되지 않는 여집합일 때만 실행이 되도록 하네요. 그 외 나머지 else가 애초에 그런 뜻이 그 외 나머지만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elif가 아니라 if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돼요. elif가 아니라 if 똑같은 if니까 여기 이 조건에 의해서 if가 만족이 돼서 실행 한번 시키고 그 뒤에 내가 elif를 안 쓰고 또 if를 썼네. 근데 여기 있는 if 조건에도 만족하는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넘긴 조건은 한 번 만족을 해서 돌린 거는 뒤에서 다시 안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elif를 쓰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집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었던 이론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걸 백날 파봤자 왜 필요한데 모르잖아요. 알겠어. while이랑 뭐 for도 있고 알았어. 조건문도 있고 알았어. 근데 이런 걸 실제로 어디다 써먹는데?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오늘 가장 벌써 7시에요? 최고가 되는 부분인데 2시간씩 잡아놓으신다고 들었긴 했는데 간단하게 하고 저랑 이제 게임을 하나 할게요. 게임을 제가 여기다가 이 숫자를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적어놓을게요. 적어놓고 업앤다운 게임 아시죠? 업앤다운 게임. 업앤다운 게임을 할 건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숫자를 아무거나 부르시면은 1부터 100까지 중에 제가 업다운을 알려드릴게요. 업인지 다운인지 이 숫자가 만약에 그렇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숫자를 부르시겠어요? 왼쪽부터 이제 50을 부르실 거예요. 자, 50 다운이에요. 어떤 숫자 부르실래요? 30. 30이요? 30 다운입니다. 15업이에요. 뭐 부르실래요? 회장님 어떤 숫자 부르실래요? 7. 7이요? 네. 15업인데요? 저기요. 집중했죠? 네. 어쨌든 자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100개의 데이터가 100개의 난수로 된 데이터가 있는데 난수이지만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까 제가 대소 비교할 수 있는 거 보여드렸죠. 파이썬에서 어떤 뭐 x라는 값이 750인데 750이라는 데이터가 이 리스트에서 몇 번째쯤에 있을까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궁금할 일이 꼭 한 번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리스트 안에서 750의 인덱스는 뭘까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리스트를 몇 번을 탐색해야 이 750의 인덱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몇 번을 탐색해야 될까요? 정확히 찾으려면 하나씩 몇 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리스트 안에 720을 찾는 네.
랜덤하게 100개의 숫자가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다는 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소 비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750이 몇 번째 원소인지를 알려면 탐색을 몇 번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모르겠어요? 몇 번 탐색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내면 제가 이름을 외우면 하는데 김동현님? 네. 몇 번을 탐색해야 될 것 같아요? 랜덤한 난수가 100개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750이라는 숫자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게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어요, 리스트 안에서. 그럼 750은 몇 번째로 큰 수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탐색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몇 번 탐색해야 될까요? 정확히 찾고 싶어요. 최대 100번. 워스트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100번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거 해봤어요. 750 아니야. 두 번째 거 찾아봤어요. 750 아니야. 세 번째 거 찾아봤어요. 750 아니야. 하다가 여기 맨 끝에 있어요. 750이. 운이 안 좋으면 100번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뭘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서치를 할 때 그렇게 서치를 해요. 근데 그렇게 서치를 하면은 자, 지금은 100개니까 괜찮아요. 100개니까 괜찮은데 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쓰는 게 이거거든요. 그 CPU가 이게 한 5GHz 정도 나올 거예요. 원래 정확히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닌데 5GHz면은 GHz면은 5기가가 몇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원래 여기 계산기가 있지? 계산기 없나? 있네. 5GHz면은 5에다가 1000이면은 키로거든요. 키로 다음이 메가고 그 다음이 기가인데 맞나? 맞겠죠?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1초에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닌데 한 50억 번 정도 연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 시중에 있는 CPU가 1초 50억 번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구글 계정 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구글 계정 수가. 예를 들어서 구글 계정 수가 한 100억 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인 할 때 2초씩 걸려요. 아마. 계정을 탐색하는데. 그럼 답답하죠. 그리고 데이터 수가 뭐 100억 개, 뭐 1000억 개 아주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탐색 시간이 그대로 n 값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0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 찾을 때 가장 처음에 뭐 불렀죠? 50. 저 파이썬에서는 대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50을 반을 딱 불렀는데 50보다 크고 작음을 알아요. 작으면은 그 이상 숫자는 안 불러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대조해봤는데 딱 랜덤한 아무데를 딱 찍어가지고 해봤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데이터보다 크기가 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싹 다 날리고 나머지 부분만 탐색을 해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절반 한번 불러보면 되잖아요. 사실 25를 불러주시길 기대를 했는데 25를 불러서 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이 절반만큼 불러보고
그러면은 원래는 100번 탐색을 했어야 되는데 탐색해야 되는 공간이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반씩 줄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원래 n번 탐색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2분의 1씩 줄잖아요. 그쵸? 근데 이 2분의 1씩 줄이는 과정을 우리가 몇 번 해야 되냐? 궁금하죠? 총 몇 번 만에 우리가 정확히 찾아낼 수 있냐? 이게 1이면은 정확히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요 x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로그를 씌우는. 잘 안 보여. 아 죄송해요. 너무 작아요? 색깔은 오립해서. 아 그래요? 검은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이 더 잘 보여요? 다시. 자 우리가 원래는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한 번 탐색할 때마다 탐색해야 될 데이터 숫자가 반토막씩 났잖아요. 그럼 이 반토막 내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해야 정확히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 x값을 구하면은 우리가 몇 번 탐색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로그를 씌우면 되죠. 그쵸? 그래서 대강 로그 2의 n번 정도 찾으면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는데 로그 2의 n번 정도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찾을 때는 데이터가 10억 개 있으면 15번 찾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로그 2에 10억 하면은 숫자 확 줄어들거든요. 10억에다 로그 씌우면은 굳이 뭐 2를 안 하고 이걸 우리가 시간 복잡도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자연상수 1을 쓰는데 그냥 로그 n이다. 로그 n번 만에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반씩 줄여가면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아니면은 다 됐어요? 괜찮아? 괜찮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저 스스로 구현해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구현을 할게요. 수도코드라고 있거든요. 수도코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그냥 그 특정 언어의 코드로 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의사결정 방식만 적어놓은 걸 수도코드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수도코드가 처음에 타겟이 있겠죠. 내가 어떤 숫자의 인덱스를 찾고 싶은가.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이에요. 리스트의 오른쪽에는 가장 큰 값이 있겠죠. 가장 큰 값의 인덱스예요. 그럼 이거는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n-1이고 레프트는 0입니다. 안 보여요? 네. 안 보여? 메모장에다 제가 써드릴게요. 어떻게 구현을 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걸 제가 구현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보여요? 글자 너무 작아요?
자, 타겟 이게 아까 업앤다운 게임으로 따지면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숫자고, 레프트랑 라이트로 보통 관습적으로 짜는데, 레프트는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예요. 처음에 초기값은. 라이트는 이 리스트의 길이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0부터 세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while문을 써야 되는데, 아까 이게 제가 어떻게 했죠? 100개라고 치면은 처음에 가운데 잘라보고 뒤에 날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운이라 그러면 라이트가 새롭게 여기 설정이 됐죠.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가운데 잘라볼 거예요. 그럼 요번에는 업이래요. 그럼 여기를 날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레프트가 새롭게 설정이 됐어요. 레프트 라이트가. 그러다 얘네 두 개가 만나는 어느 지점이 오겠죠. 반반씩 자르다가. 그럼 요 만나는 그 지점이 내가 찾고 싶은 그 데이터가 있는 위치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다는 건 아직 안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레프트와 라이트가 만날 때까지 내가 반복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죠? 인덱스의 절반만큼 잘랐죠. 아니 그 총 길이의 절반만큼 잘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처음에 인덱스를 데이터 길이의 절반, 아까 100이면 50부터 해보겠다는 거예요. 50부터 시작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거는 밖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쵸? 이 인덱스가 우연히 50번째면은 찾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인덱스를 알려줘. 그리고 빠져나와. 근데 만약에 아니야. 아니고 처음에 시도해본 숫자가 내가 찾고 싶은 것보다 컸어. 컸다면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없애면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 값을 하나 옮겨주면 돼요. 인덱스 여기를 해가지고 컸어. 죄송해요. 이건 라이트를 옮겨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잘라서 라이트를 다시 여기다 구성을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else라는 거는 이도저도 아닌 거는 작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잘랐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75를 생각했는데 여기는 50이니까 작으니까 여기는 탐색을 안 해줘도 되니까 왼쪽을 이렇게 밀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 건데, 저랑 그대로 나눠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약간 콜라보다 꼬여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가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는데 임포트하고 랜덤을 하시면 돼요. 랜덤 라이브러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랜덤 라이브는 언제 쓰냐? 랜덤 라이브러리에서 endint라는 함수를 쓰겠다라는 소리인데,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 아무거나 랜덤하게 하나를 골라줍니다. 인티저 중에서. 여기는 랜덤 좀 샘플이라는 걸 쓸 건데, 이게 맞나?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게 맞나? 맞네. 좀 솔트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 1부터 1000까지의 숫자 중에서 100개를 무작위하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정렬을 해봐라 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끌리는데, 초이스 맞아. 초이스가 있게. 그래서 타겟은 랜덤 점 초이스일 거예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100개를 다 지금 확인하기는 제가 귀찮지만, 이렇게 짜시면은 확실히 무작위하게 뽑은 100개의 숫자 중에서 그 리스트 안에 332라는 숫자는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작위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는 다른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몇 번째 자료인지를 찾는 코드를 짤 건데, 자, 처음에 인덱스는 IDX로 봅시다. IDX는 데이터의 절반이죠. 데이터의 절반이 돼야 되고, 데이터의 절반이 돼야 되고, 인덱스의 하한값 0이죠. 0보다 더 왼쪽에 있는 숫자는 없잖아요.
리스트에서. 그리고 라이트는 랭스가 100이니까 인덱스로 하면은 99까지.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를 언제까지 진행을 시키고 싶냐면은 이게 폴스가 되면은 반복을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한과 하한이 만나기 전까지는 코드가 계속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에서 우리가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인덱스의 숫자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같으면은 더 이상 안 찾아도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인덱스를 리턴해라, 반환해줘라. 그리고 while문을 탈출하면 되죠. 근데 보통은 가장 가운데에 있는 숫자가 우리가 찾고 있는 숫자일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좁혀가야 되는데 좀 작은 걸 보면은 데이터를 해놨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타겟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를 시도해봤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여기를 지금 시도했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타겟보다 크다는 거는 이런 상황이죠. 실제로 찾고 싶은 숫자는 여기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를 시도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쫙 날려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밀어야 돼요. 라이트를. 그래서 라이트는 지금 시도한 인덱스에서 하나 작은 숫자. 그리고 else는 반대 케이스니까 레프트를 인덱스까지 이렇게 밀면 되죠. 반대 케이스에서는. 여기까지 따라서 짜셨나요? 괜찮아요? 요거 샘플 뽑아가지고 타겟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요거 한번 따라서 쳐보셨어요? 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어떤 컨셉인지는 이해가 돼요? 네. 혹시 나중에 코딩 테스트가 있는 직무에 이력서를 넣어보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세 분 다 뭐 그런 직무는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코트에 있는 직무 혹시 지원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여쭤본 이유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코딩 테스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디서